자, 오늘은 정치니까 사회지문이야. 자, 그 위에 인문하고 과학은 좀 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유튜브로 지금 녹화할게. 자, 1문단부터 가보자. 1문단. 파벌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갈라진 집단으로 각 파벌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했을 때, 파벌이라는 말의 뜻을 안다면 이건 상식이야. 사회지문답게. 파벌. 그지? 파를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 집단.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 좋지? 자, 미국의 정치사상가 메디슨, 사람 이름이 나왔네? 일단 사람 이름이니까 가로 묶어놓고,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양한 파벌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그러면 잡아. 사람 이름을 A라고 봤을 때 인문지문처럼 생각한다면 화제는 뭐가 되냐? 파벌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메디슨이 파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이게 A의 주장이야. 그러나 그는 구성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규모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된 경우, 즉 주류 파벌이 형성된 경우에는 통제해야 한다. 자, 됐어? 그러면 크게 메디슨의 주장은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너무 커서 주류 파벌, 즉 과반을 넘을 땐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메디슨의 생각이야. 그가 보기에 주류 파벌은 다수결의 원칙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집단이었다. 이에 그는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새롭게 재구상. 얘는 지금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재구상했다. 요게 통제해야 한다. 그거에 따른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제시했네. 자, 일단 이렇게 사회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이름 나오니까 지문처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문단으로 가보자. 대의제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대표자의 정치 유형은 둘로 나뉜다. 자, 나뉜다 나오면 되게 좋아하지. 그지? 분류, 즉 둘로 나뉘니까, 하나니까 여기서는 스몰 a는 대리인 유형. 자, 스몰 a는 대리인 유형. 이 유형의 대표자는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보고, 유권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 얘들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니야? 그치? 이 정도면 상식 아니니? 그치? 다른 하나는, 이걸 스몰 b라고 보자. 수탁자 유형으로, 이 유형의 대표자는 자신이 선거를 통해 정책 판단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개별 유권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직접적으로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 야, 이거 이 둘 다 좀 그러니까 둘 다 대의제이다 보니까,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민주주의의 형식으로서인데 좀 차이가 있나 보다. 하나는 대리인 유형, 하나는 수탁자 유형. 그치?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를 그린다면 스몰 a하고 b로 나뉘잖아. 스몰 b의 특징이 뭐야? 그치? 분명히 대의제는 대의제지만 뭐가 중요해? 그렇지. 독자적 판단이 중요한 게 바로 스몰 b야. 자, 됐지? 자, 이렇게 인문 유형으로 하니까 이렇게 편하다고. 자, 다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자. 메디슨은 사람 이름 A였어. 대리인 유형의 대표자는 주류 파벌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아까 대리인 유형이 스몰 A였잖아. 그러니까 스몰 A의 대표자는 주류 파벌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탁자 유형, 즉 스몰 B의 대표자는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해서 라지 A는 스몰 b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우리가 지금 독해가 될 것 같아. 이에 그는 수탁자 유형, 즉 B의 대표자가 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규모가 확장되는 걸 주장했어. 그에 따르면 라집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넓은 지역으로 정치 공동체의 단위가 확장되면, 조건은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세분화된다. 이 말이 무슨? 이해관계가 세분화된다는 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세분화되겠지. 이는 주류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수탁자 유형, 즉
스몰 b 유형의 대표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아, 그러니까 주류 파벌은 아까 마이너스 형태였잖아. 그지? 그래서 스몰 b로 해야 주류 파벌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라지 A의 주장은 이러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또 메디슨이니까 라지 A는 충분한 수준으로 확장된 정치 공동체에서 탁월한 지혜와 정의감을 갖춘 수탁자 유형, 자, 스몰 b 유형의 대표자가 선출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는 주류 파벌이 주도하는 여론을 쫓을 유인이 따른다고 보았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주류 파벌이 주도하는 여론을 쫓을 유인이 따르네. 그러니까 아무리 스몰 b로 해도 문제점이 있네. 이는 충분한 수준으로 확장된 정치 공동체에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류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 있고 대표자는 다수유권자의 지지를 통해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건 문제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네. 그지?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나 봐. 이에 메디슨은, 자, 결국 이와 사회지문 요거는 메디슨 얘기라고 봐야겠네. 메디슨의, 그러니까 라지 A의 화제, 파벌 얘기지. 그지? 파벌은 뭐야 얘들아? 문제점이 있다. 그지? 그래서 뭐 스몰 a, b로 나눠서 b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b에도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가 4문단이었어. 그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자꾸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구조라니까. 구조.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머릿속에 남아야 니네가 독해가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5문단을 가보자. 이에 메디슨은 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한 공적 기관들이 대표자들이 행한 의사결정의 절차나 결과에 관여하여 부당한 의사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왜 안 나와?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설거했다. 아, 그러니까, 자, 메디슨은, 그지? 파벌 중에서도 무슨 파벌? 주류 파벌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좀 해결해야 돼. 통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대의제 중에 뭐야? 스몰 AB 대의제가, 자, 스몰 AB 대의제가 있는데 그 중에 B가 중요해. 그러니까 B로 했을 때는 뭐야? 좋아. 그런데 B로 해도 문제는 생겨. 이게 4문단이지?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설계한 거야. 이러한 설계에서, 자, 이러한 설계 계속 가봐. 대표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표이다. 아, 헌법재판소. 이 기관의 구성원은, 자, 헌법재판소. 우리가 이번에 뭐 탄핵 심판 같은 것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기관의 구성원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임명됨으로써, 그지? 원인 결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지? 내 상식하고는 좀 다르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다. 아, 그러네.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 그지? 대통령. 그지? 임명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특정 헌법기관이 다수의 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봐. 특정 헌법기관이 다수의 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관계의 긴장을 형성하지만 이러한 긴장은 주류 파벌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 메디슨의 A의 생각이었다. 자, 됐니? 6문단까지 나왔네. 자, 그럼 마지막 6문단. 메디슨은, 자, 라지 A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를 확장하여 필요한 유형의 대표자를 확보하고 특별한 헌법기관을 구성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유형의 대표는 아까 스몰 b지. 그리고 이런 확보는 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특별한 헌법기관. 이게 헌법재판소 같은 거지. 구성하여 대표자들의 부당한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체제를 구성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주류 파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깔끔하네. 그지? 자, 14번 문제. 긍정설문지네. 자, 긍정설문지는 확실한 거가 맞고 확실하지 않을 땐 좀 찾지 못할 땐 패스하라 그랬어. 자, 먼저 1번. 대리인 유형의 대표자는 그랬습니다. 자, 대리인 유형의 대표자니까 이거 스몰 a라고 딱 느낌 와야죠. 모든 유권자 의사를 야, 잘 봐. 여기서 니네가 이거는 진짜다.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 모든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잖아. 그지? 그럼 대리인 유형은 찾기도 쉬워. 아까 스몰 a였으니까. 그지? 이게 스몰 a고 대리인 유형은 봐봐.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을 보고 유권자 다수의 의사에 따라
표사. 그러니까 다수, 그지?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지 모든은 아니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집합이 매우 작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맞지 않을 가능성이 F, 즉 false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해야 하고. 자, 2번. 메디슨에 따르면, 자, 메디슨에 따르면 이게 A니까 이건 폭넓게 1문단에서부터 전체 6문단까지 어디서 나올지 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될 수는 없다.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지. 있다, 없다니까. 그지? 그럼 요걸 보면서 결국 뭐야?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이 단어가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이니까 이건 좀 찾아보자면, 야, 1문단 있잖아. 여기 1문단에, 자, 니네 같이 보려면 요거지. 요 부분이야.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야, 누구나 있대. 그럼 모두 있다는 거 아니겠니? 그러므로 없다가 틀렸네. 그지? 3번. 메디슨에 따르면, 이것도 라지에이네.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자, 요게 뭐라고? 스몰 b 유형의 대표자가 늘어나면, 자, 이건 좋은 거라 그랬어. 주류 파벌의 위험적에서 재거래할 가능성이 커지지. 맞지? 이건 맞아. 그지?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뭐야? 어디서 다섯 번째. 공화주의적 대의제를 제시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 알았지? 자, 4번, 5번은 자, 메디슨이 주장한 정치체제에서는 특정 헌법기관이 다수 의사를 무력함으로써, 자, 원인, 결과. 자, 요거는 내가 봤을 땐 굳이 수업에서 찾아보자면 바로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특정 헌법기관이 다수 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관계 긴장을 형성. 자, 무력화함으로써 긴장이 해소가 아니라 뭐야? 긴장감을 형성하지. 자, 뭐라고? 이런 게 대표적인 인과 혼동인 거야. 원인 결과를 싹 바꿔놨잖아. 즉 반대로 해소가 아니라 뭐라고 얘들아? 형성이지. 자, 5번. 메디슨이 주장한 정치체제에서 대표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은, 자,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했을 때 봐봐. 요 단어 딱 눈에 띄어야 되지. 아까 근데 우연히 말했잖아. 직접이 아니라 대표자에 의해서, 시민이 뽑은 대표자에 의해서 선출되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 자, 15번. 메디슨이 기억을 주장한 이유.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자, 이건 계속 반복해 줄게. 보자마자 생각날 수 있게. 내가 아니라 지문. 아니, 기억을 주장한 이유는 무조건 지문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편해져. 기억에서 다시 한번 봐봐.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야? 자, 위에서잖아. 그러면 수탁자 B의 대표자가 늘어야 한다. 즉 B가 늘어야 하는 뭐지? 수단이지. 왜 B가 늘어야 돼? 목적이지. 이를 위해서는 이게 있다고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B가 늘어야 하기 위해선, 늘어나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확장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늘어야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지? 기억은 수단이야. 맞지? 그럼 목적과 수단인데, 그럼 그에 따르면 이제 그 이유는 왜 확장되어야 돼?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도 또 있겠지. 한번 봐봐. 일정 수준 이상의 넓은 지역으로 정치 공동체의 단위가 확장되면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경제 이익가 세분화되지. 이는 주류 파벌이 형성되기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러면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야? 한마디로 주류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지? 그 환경이 조성되면 비유형의 대표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커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기억을 주장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뭐야? 기억을 주장한 이유, 요 B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주류 파벌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이해돼? 요게 이해된 사람들은 그걸 찾으면 돼. 자, 잘 봐. 1번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자, 이 말은 나왔어.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더 많은 시민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아니야, 얘들아. 지금 봐봐. 더 많은 시민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지? 뭐? 수탁자 유형의 대표가 더
얘네들이 늘어나는, 그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지. 야, 솔직한 예로 얘네가 늘어나는 거지. 얘를 더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그지? 2번, 주류파벌이 형성되어도, 자, 형성되어도가 아니라 주류파벌 형성이 뭐야,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되어도가 아니야, 되어도가. 벌써 틀렸어. 다음 3번, 주류파벌이 주도하여 형성된 여론에, 자, 형성된 여론에 대표자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봐봐. 비슷비슷하지만 얘가 주도하였는데 얘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류파벌이 형성되지 않게 하고 주도하지 않게 하는 게 뭐야? 기억이야. 4번,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야, 이런 장기적 관점으로 뭐 조정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5번, 특정 사안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진 집단의 규모가 비대해지기, 뭔 소린가 싶은데 잘 봐. 특정 사안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진 집단의 규모,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주류파벌이야. 나오잖아.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규모가 전체 구성원의 가반이 되는 거. 즉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통된 가진 집단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거. 그지? 요게 뭐야? 바로 파벌. 그지? 주류파벌이지. 그러면 이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그래. 이걸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바로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어야 하는 거야. 자, 이제 16번이야. 자, 보기 문제가 나타났고, 메디슨의 관점. 자, 이건 거의 인문지문의 보기 문제 같으니까 일단 보기 없이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1번 네모네모 씨와 동그라미 씨가 통합되어 새로운 에이지가 출발한 것은, 자, 이거는 무조건 보기에 있는 내용일 거야. 시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세분화되어 수탁자 유형의 대표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거 완전히 지문에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이해관계가 세분화되면 스몰 b의 대표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2번으로 가보자. 자, 여기까지는 일단 보기일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봐. 시민들이 자신에게 정치적 판단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독자적 판단. 자,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다. 요게 딱 무슨 유형이야? 수탁자 유형이었지. 그지? 수탁자 유형. 다시 한번 해봐. 수탁자 유형. 여기 있잖아. 그지? 대표자는 자신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판단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그지? 독자적 판단. 맞지? 이것도 메디슨의 생각일 것 같고. 자, 3번. 것은 대표자가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목적, 다수 여론을 좇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네. 자, 이건 좀 유보해 놓고. 자, 왜냐면 대표자가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 여론을 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상식적으로 맞는데, 요게 지금 메디슨의 관점에서 특별히 지금 생각이 좀 안 나,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4번으로 가보자. 시청의 폐기물 관리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한 것은, 자, 이건 보기 얘기일 거고, 충분한 수준으로 확장된 정치 공동체에서도 주류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 봐라. 요건 메디슨하고 좀 다른데. 그치? 얘는 잘 있다와 없다를 구별 못하겠는 거라면, 이거는 A의 주장과는 반대지. 이거 좀 생각해 보자, 이따. 5번. 것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 헌법 기관이 대표자들의 의사결정력을 무력화할 수, 그치?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 헌법 기관. 이건 맞지? 얘들아,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헌법 기관에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거로 구성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관이 대표자들의 의사결정 관계를 아까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요거는 일단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3, 4번이 조금 찜찜한데, 자,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얘들아, 여기서 3번부터 봐. 보기 있는 거. 갑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조례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어.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한마디로, 자, 대표자 갑이, 그지? 찬성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던졌잖아. 그러면 여론을 쫓을 수 있었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에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고 찬성표를 던졌으면 다수의 여론을 쫓은 걸 알 수 있지. 이건 보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보기를 보고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지문 4번은 지문 내용이랑 틀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럴 땐 너네들한테는 이건 4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내가 너네들한테 해설을 하자면 예, 보기에 잠깐 봐봐. 갑은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의 찬성하는 시민의 비율이 60%가 넘잖아. 그리고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여론에 따라 했다는 거지. 곧 이어봐봐. 시청의 폐기물 관리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들은 단체를 결성했어. 그 다음에 위헌성을 주장했어.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어.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지. 자, 근데 4번은 그게 아니라 시청의 폐기물 관리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류 파벌이니 아니니? 자, 봐. 지금 60%가 찬성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피해를 받는 요 주민들은 주류가 과반을 넘어 안 넘어? 아까 말한 여기 주류 파벌이 넘으려면 과반이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파벌이니까 주류 파벌은 아니겠지. 그래, 완전 답 4번이네. 요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요럴 때 사실에서 어긋나는 걸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확인까지 하면 좋아. 자, 17번의 답은 자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 지문을 한번 유튜브로 보았어. 자, 꼭 이렇게 복습하면서 자기 지문한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